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AI 대장주죠. 엔비디아 주가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에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로는 역시 2분기 실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월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인데요. 4월에도 고점 우려감에 급락이 나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20불에서 125불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급등 또는 급락이 모두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은 주당 한 $7 정도, 주당 순이익이 한 $7 정도는 기록을 해 주어야지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변동성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와 또 한미반도체 주가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최근 한 달 새 30%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이다 아니다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미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스트롱 매도, 쉽게 해서 강력 매도 사인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22만 원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한 18만 원대. 이거 추세 깨지는 거니까 조심해라. 빠져나와야지 된다 해갖고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신 분들은 지금 아주 안도의 숨을 쉬실 거고요. 이미 두 종목 모두 단기 추세는 깨졌어요. 진지게 깨졌고 중장기 추세까지도 지금 깨진 상태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 반등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얘네들이 뒤따라가는 개념 아니고요. 뒤따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을 좀 잡아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 차트를 제가 비교를 다 해드렸는데 이미 쌍봉 고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보여주고서 완전히 꺾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이제 낙폭은 덜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8만 원 붕괴가 됐습니다. 2분기 확정 실적 발표 또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목표 주가가 또 13만 원 선까지 제시되기도 했는데 미국발 악재 지금 다시 무너졌죠. 사실 13만 원 지금으로 봤을 땐 좀 까마득해 보이는데 하반기에 그 13만 원 목표 주가 도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13만 원까지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순하게 실적이라든지 납품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모멘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개인 물량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가장 큰 종목이 지금까지 계속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로 개인들의 신용잔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2년 전 실적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2년 전 실적을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죠. 3분기에 13에서 1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업황도 성장하고 실적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런 환경이나 시장 분위기 그리고 너무 큰 신용 잔고가 해소되어야만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조정과 상승 재개 사이에서 반도체주 투자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해볼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삼성전자와 많이 하락한 만큼 가격 매력이 높아 보이는 SK하이닉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락을 기회로 반도체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라는 물음에 다수의 응답자가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김우영 대표님만 SK하이닉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김태훈 대표님은 삼성전자요. 네, 지금은 좀 삼성전자가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뭐 두 종목 다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는 좀 새로운 이슈가 있다. 네, 이런 점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아무래도 60일선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60일선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반등도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김우영 대표님은 SK하이닉스를 선정해 주셨네요.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 폭이 없었던 그렇죠. 것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을 보였는데 이 두 종목의 신용을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약 5천억 원 가량의 신용 잔고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 4천억 원 가량의 신용 잔고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등락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만 해도 10%의 하락을 보였는데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을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주가가 가벼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회복을 한 수준이지만 SK하이닉스는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돌파한 하이닉스는 정말 오랫동안 벽이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20만 닉스에 도달을 했었던 거고요. 그만큼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인데 저가 메리트가 훨씬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6만 원에서 14만 원 선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한다면 재매수를 하면서 이 SK하이닉스가 주가를 레벨업하고 16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 사이를 자신의 바닥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지금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는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선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대표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주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주 투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주도주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엔 다시 비상한다. 필연적으로 성장할 섹터이다. 반도체주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당분간은 뭔가 sek터 전체 상승보다는 좀 주도주 중심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반도체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빼고는 좀 조심하자. 네. 네. 첫 번째 반도체주는 최근 들어서 급등을 많이 했는데 6월 중순까지 고점 찍을 때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오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드렸던 거고요. 그 시점부터는 조심하자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떨어졌고 지금 낙폭과대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그럼 이것 자체에서 바로 올라갈까? 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고요. 기술적 반등 조금 주는 척하다 또 빼고 기술적 반등 주는 척하다 또 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한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반복이 될 텐데 이 구간을 견뎌낼 개미님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매수해 갖고서 수익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점을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도주 논리에서 입각해서 보면요. 지금 반도체주들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낙하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큼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믿을 만한 종목이고요. 낙폭과대 쪽에서 지금 8만 원이 깨졌는데 8만 원 깨지면 줍줍이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영업실적을 내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테니까요. 다만 개미 투자자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단타로 이걸 갖다가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우량 기업인데 결국 조금 먼 거리로 보면서 매수를 갖다가 진행한다면 충분히 9만 원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부진했던 7월 증시를 뒤로하고 8월 증시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8월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데요.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화색을 찾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또 급락으로 돌아섰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요. 시장의 기대에 딱 맞는 답변을 하면서 이로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미 증시도 급등을 하고요. 우리 증시도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지수는 다시 급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연준에서는 그동안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고용지표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었고 제조업 지표도 둔화를 하고 있었는데 더 악화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나오자 수치가 전날 발표가 됐는데 그러자마자 시장에서 먼저 공포감을 느끼면서 투매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의 미 증시 상승은 특정 기술 기업의 독주에 의한 것이지 경제 전체가 호황이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포드와 같은 기업은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상반기 때 내내 말씀드렸었던 적들이 있는데 실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실적 부진으로 다들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제조업 지표로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현실화된 상황이고요. 이미 사망했는데 수혈을 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보다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8월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8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살펴보면 하단 2,600선에서 상단 3,050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예측 쉽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은 단일도 예측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시장 예상이 어려운 이유는 증시의 대외적인 환경, 즉 수출 증가라든지 그리고 미국 금리 등은 안정된 상태고 증시의 우호적인 데 반해서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수 유입이 단기성 자금에 국한되고 있다. 이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트렌드도 특정 주도 업종 없이 하루에도 업종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빠른 순환매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과 상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일 수급이 유입되는 강세 섹터 위주로 단기 매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낙폭이 크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모아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급락하면서 혹시 더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8월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초급목피 장세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결국 장세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세,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6월 말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초급목표 장세에서의 최고 전략은 현금 전략입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봉상 전체적인 흐름들,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코스피 지수의 그 흐름들을 보면 그 A, B, C, D 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만 왔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즉 상승 추세대의 지지선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를 살짝 깼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지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는 빨리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싸지는 시점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물려있는 분들에 대한 전략 자체도 또한 중요할 텐데 결국은 지금 물려있는 시점에서 거기다 갖다가 바닥에다가 던지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힘들어도 참았다가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정리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는 8월 한 달 만에 2,900포인트 간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게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수급 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흐름, 잘해야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증시 역시 결국 어떤 섹터에 집중하느냐가 수익을 좌우하게 될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등 주도주가 힘을 잃고 섹터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8월에 집중할 섹터 확인해 볼까요? 2차전지, 조선과 조선기자재, 조선. 지금 다양한 의견인데 두 분은 지금 보니까 조선주네요. 네. 예. 현재 나온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온 실적을 봤을 때 모두 조선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같은 흐름이었고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었고
이번엔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실적주로서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도 섹터라는 것은 항상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 강세 그리고 분기별 침체 또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반도체라든지 상반기 때 상승했었던 전력섭이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다시 도래하겠지만 지금은 조선업이 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조선업이라는 산업은 수주량의 산업이지 양산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의 일감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년치 일감을 모두 확보한 상태고요. 그 이상의 수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여유로운 만큼 당분간은 실적주로서 주로서의 역할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2차 전지주요. 네, 제가 자꾸 2차 전지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갸웃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2차 전지주들을 오늘 폭락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2차 전지주들이 반도체들 폭락하는데 2차 전지주들은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묵직한 종목들도 오히려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를 볼 때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주도주 개념만 보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주전자재료나 포스코인터 같은 종목들은 낙폭과대된 시점에서 먼저 고개를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고요. 몇몇 종목들에. 두 번째는 바닥권 논리 쪽에서 접근을 해보는데 바닥권에서 안 떨어지고 지수가 폭락해도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여기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런 시점은 여러분들이 올라타도 되는 시점.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시장이 폭락을 해도 안 떨어지는 쪽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